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상을 했었던 것만큼 시장은 오늘도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오늘로 또 8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한 해 되돌아보면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같은 종목들이 올 하반기를 주도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과연 내년에는 어떤 장세가 이어질까요? 미리 선점해서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내년에 좀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뉴스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택배 대란이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이틀 전에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이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량들이 다른 택배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와 한진 등의 다른 택배사 노조원들이 이 물량을 받지 않기로 했다던데요. 자세하게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택배는 좀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 노조 파업에 따라 타사로 넘겨진 택배 물량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다른 택배사들 입장에서는 계약 관계가 없는 화주들의 물량인데다 갑자기 급증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도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폭증하는 물량을 감당하게 되면 택배기사들이 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일부 택배사의 원청은 대리점에 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계약 관계 없는 택배 물량을 받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계약한 화주들은 이번 파업으로 롯데, 한진 등 타 택배사를 통해 배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안마저 차질이 발생한 셈입니다. CJ 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시장의 50%가량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업계인데다 특히 창원과 경기,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노조 가입률도 높아서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말 연시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택배나 선물로 전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꽤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은 배송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1,7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대리점에서는 택배 물품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은 어제 아침부터 경기, 광주시, 성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광주 등의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택배 물품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물류센터에 멈춰던 택배 물품을 찾기 위해서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택배 노조 파업은 올해만 4번째입니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되는 이런 파업에 또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미크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 방법이 개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3, 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국 23개 기관에 배포돼서 오늘부터 실제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검사 방법에서 오미크론 변이 방법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PCR 검사 방법을 사용하면 3, 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까지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사 판별이 좀 빨라지게 된다면 그동안에 확인하지 못했던 이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은 가장 전파력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 새로 개발된 PCR 검사로 검사량이 많아지면 확진자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 집계를 확정 사례로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확정 사례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역학적 연관 사례를 나눠서 집계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속 확인용 PCR 검사법을 사용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자 확정 사례만 발표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 이 시각 보도본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폐장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인 만큼 거래가 다소 뜸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P 500 지수는 그래도 70번째 사상 최고치 달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 시각 국내 증시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는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0.39% 빠진 2,98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전환 이후에는 또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0.5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03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난 거래일과 좀 유사한 수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동진 세미캠, 안랩, 네오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안랩, 네오위즈 홀딩스, ISC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이슈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하이닉스만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또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한 흐름인데 마지막 거래일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큰 방향성 없이 보합세로 정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올해 마지막 좀 거래일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큰 방향성 없이 좀 보합권의 흐름, 또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좀 일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외에는 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이 강세 요인으로 꼽혀지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의 생산 라인 축소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반사수의 기대감 등의 이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업종의 강세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중국 당국이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이 시안 지역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이런 생산 라인의 탄력적 조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삼성전자가 밝힌 점, 특히 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마이크론 역시도 이 시안 지역에 대한 봉쇄로 디램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반사수의 기대감 등으로 좀 연결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주 특히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우선 삼성그룹 측에서 인수 관련에 있어서 추진한 바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 바이오젠 인수 관련 이슈가 보도되면서 이 동사를 비롯한 삼성물산, 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피플바이오 등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들로 꼽혀지는 종목들의 이런 강세가 좀 나타난 모습입니다. 간략히만 이 내용을 보자면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이 공동 설립,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이 바이오젠을 인수할 때는 필요한 금액이 최대 5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 삼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 종목들을 보자면 대선 관련주라던가 대북 관련주 일부, 또 일부 테마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수급상에도 보이시겠지만 일종의 테마격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안랩을 보더라도 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3위 소식 등에 좀 급등한 점 등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에 관심이 다시금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도 오늘 시장에서 좀 포착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 거래일 특성상 이 거래 대금 감소라든가 이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등락에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좀 내년도 유망 종목을 다시 한번 꼽아보는 시간, 그리고 올해를 좀 되돌아보시면서 내년도에 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차분히 마무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객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올 마무리 이렇게 혼조세 속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또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강세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S&P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수보다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견조한 흐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서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S&P 500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의 상승 흐름들이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IT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가 이끌면서 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쪽이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에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지금 수익률을 꽤 거두셨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지표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또 내년에는 이 격차를 좁혀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 202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2020년에 경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습니다만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미 2020년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의 특성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모여 있고 글로벌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2021년에는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내년도에는 미국과 국내 시장의 격차를 좀 좁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성장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조금 잠재적인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상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세를 보인 업종 중에 의약품, 의료정밀 이런 쪽이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고 과연 이제 다음 장이 바로 내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이어갈지 전망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의료 쪽과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데요. 이러한 섹터들은 내년까지도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의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있었고, 반도체도 삼성발 뉴스를 통해서 하이닉스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두 섹터들은 내년에도 충분히 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테마, 글쎄요,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우주항공 테마가 상당히 내년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다시 한번 발사하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달 궤도 위성까지 발사한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보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큰 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강세를 보일 테마로 우주항공 업종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2022년에도 뭐 코로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새겨야 될 투자 포인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2년에는 투자 환경이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회수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겠죠. 그러한 속에서도 결국 개별 종목의 그 이익 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테마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편적인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2년에도 다소 어려운 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신중한 투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영주 소장님도 정말 올 한 해 동안 또 저희 방송에서 유익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게 되면서 금리 인상도 3회로 굳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률이 27%나 되는데요. 이런 그 주가 상승의 그 퍼포먼스를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로 나눠서 본다면은 1분기까지는 유동성 장이 펼쳐졌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 장이 펼쳐졌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가 계속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장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미국 주요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48% 증가를 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10% 쪽으로 증가세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유동성장은 내년에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주가 상승도 EPS 증가율 속도 정도까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그 S&P 500의 목표 주가를 9% 상승한 5,100으로 전망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금리 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주가 재조정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려면요. 가장 큰 손인 ETF의 자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ETF의 벤치마크 지수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게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가치주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했습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세가 꺾인 하반기에는 성장주로의 그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FRB가 내년과 내후년에 금리 상승폭이 아주 가파라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도 타겟 코퍼레이션, 홈데포, 나이키 쪽에 소비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고요. 반면에 테슬라나 아마존과 같은 성장주들, 하이테크주들이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첫 금리 인상은 내년 2분기 정도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저평가된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저평가된 가치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높은 투자 성과를 낼지도 궁금한데요. 종목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됩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죠. 소위 말해서 투하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버는 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월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을 고퀄리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퀄리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4분기에 10%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저퀄리티 종목은 0.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퀄리티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주가치 환원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주라든지 고배당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증시 초반에 강풍이 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고퀄리티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동성도 줄고요. 금리 인상, 코로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2년 정말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장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사이클상 성장률이 아주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임금 인상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가파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탈글로벌화, 탈탄소화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쳐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아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투입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임금 상승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격 지배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유명 브랜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처럼 먼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또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AI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꺾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3차 접종이 시작을 됐는데 문제는 5개 성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루 감염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인구 1,400만 명의 시안시 같은 경우에는 57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23일부터 락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도 들어갔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지만 출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도 춘절을 앞두고서 이동 제한령이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뭐 주요 공장들, 또 오프라인 그 시장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4분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또 생산도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그 초에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가 더 심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의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지준율 인하에 금리 인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안할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기준금리도 지금 내리고 있고요. 또 예금 준비율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차이나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는데도 위엔화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1달러에 6.34에서 6.37 위엔까지 예기치 않은 강세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로부터의 그 투자 목적에 자금이 상당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11월 한 달간 무려 16조 원이 달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서도 무려 15조 원 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11월 달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5,34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춘절을 앞두고 위엔화 자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엔화 강세는 경기와 상관없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중국의 부동산 버블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태인데 부동산 버블이 좀처럼 붕괴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걱정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이 중국의 GDP의 3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한다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3%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도 2분기 뒤서부터 3% 전후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의 25%가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인하 제한령이라든지 사전 거래 허가제, 또 구입 자격증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을 자주 펼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폭락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이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없다고 해도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세계 경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연봉에 대비해서 주요 10개 도시의 그 집값은 연봉이 한 50배 정도에 달합니다. 세계 평균 기준인 6배 내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무려 1경 2,8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의 7배 정도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식 경제 모델이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와 같이 중국에서도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년 1분기에 주택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 목표가 3%인데 이것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내년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뭐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만 주시장은 그나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세장이라는 것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계속 매수세를 넣고 있는데 이 매수세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증시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중국에 대해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 또 전인대를 앞두고서 돈풀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년 1분기에는 바닥을 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투자가들의 그 지표가 되고 있는 MSCI라든지 FTSE 같은 경우는 내년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투자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탄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황까지 또 내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거래일이죠.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년의 승패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붐 함께 할 텐데요.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신입 가수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입 가수라고 인사를 또 하셨어요. 네네. 무슨 일인가요? 일단은 행복 콘서트를 오늘 좀 연말이기도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네. 이제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 네. 오늘은 이제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만 오전에 좀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좀 행복하게 앞으로도 수익과 행복 챙겨 가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의 마지막 방송 네. 내일의 붐을 이제 행복 콘서트의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우리 넥스트의 네. 이제 무한궤도라는 이제 노래를 개사해서 네. 이제 콘서트 느낌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무도 시키지 네. 않았는데 이렇게 또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우리 PD님께서 또 콘서트를 또 이제 어떻게 또 특별하게 방송을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네. 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점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가사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진짜 네네. 부르시는 건가요? 네, 부르고 이제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네네. 짧게 일단, 불러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완곡을 기원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은 네. 응원곡 응원곡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이제 노래. 했던 네. 노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서 부르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예 오 숨가쁘게 등락하는 증시 속에도 우린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 아직까지 수익 내지 못한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의 손실을 본다 해도 단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위원님 정말 아직 하이라이트를 가지도 않았는데 박수 정말 쳐드리고 아쉽습니다. 진짜 네.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의 마음을 끝까지 다 듣지 않아도 이미 아실 거예요, 이제 충분히. 여기서 이제 방송 네. 사고다. 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완곡의 꿈은 네. 이제 좀 이제
물 건너갔지만 네네네. 이제 내년 연말 콘서트를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경철 위원님의 이런 완곡 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민경철 위원님 열정도 넘치시고요. 오늘 내일의 붐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의 수익과 행복 챙겨드리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목들도 리뷰를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기쁨 내년에도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종목 리뷰를 좀 네. 들어볼게요.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네. 계속 좋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 오늘은 리뷰를 들어볼까요? 한 보름 전에 제가 이제 12월 1주차 정도에 이제 로봇 관련주 대시대 초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네.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래 가사 중에 뭐 상한가 잡는 날까지 이제 뭐 이런 가사들도 준비했지만 어찌됐건 자, 로보티즈를 제가 이제 2021년 12월 13일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 종목이 대시대 초입입니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코너에서 내일의 붐 시간에 자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조 아니고요. 2.4조 아니고요. 24조 아니고 24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로봇과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바이오에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로보티즈 대시대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3일 지나서 상한가를 쳤는데 자 오늘 자 정말 놀랍게도 장중에 23% 폭등하면서 자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고 자 어제의 고가도 돌파한 그런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보티즈 뭐 이미 뭐 우리는 뭐 3주 전에 보름 전에 우리 대시대 초입입니다 하고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10,000원 중후반에서 지금 20,000원 후반까지 50% 넘게 폭등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같은 날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했었던 종목이 자, SPC 스탬스라는 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월 13일 자 월요일에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딱 터졌을 때 그때 딱 공략해가지고 상한가를 한 번, 상한가를 두 번.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8%, 자 상한가 플러스 18%, 네. 상상을 더할 뻔했지만 아쉽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18% 이런 18% 수익률. 그렇게 시세가 나오게 된 우리 상한가 상상이 아니라 네. 상상에 상상을 더하지 못하고 상상에 플러스 18%의 상승 시세를 노려보면서 한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80%의 수익을 챙기게 된 종목이 바로 SPC 스탬스라는 네.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공시를 분석하면 주가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자 정말 정확하게 자 그 격언을 자 우리가 좀 해결해 준 종목입니다. 자 12월 우리 1월 1일에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거래대금이 들어온 시점은 12월 13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2주 전에 자 12월 초 연초에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기아 모터스 인도 법인에다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이슈가 12월 13일 월요일에 태동이 됐는데 네. 그 전 2주 전부터 우리 SPC 시스템 공시를 보시면 이 회사가 자, 기아 모터스 인도 법인에다가 우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한 과거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 공시를 봤다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이제 잘 나가는 네. 완성차 업체인데 그럼요. 자, 그런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공시가 자, 오늘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12월 1일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신 있게 종가 베팅할 수 있었고요. 종가 베팅하고 2주 만에 80%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 공략하거나 대신에 초입에서 공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네.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기아 모터스에다가 우리 산업용 로봇 자동화 설비를 공급한 과거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천을 드렸고 네. 그 결과는 상한가 플러스 18% 네. 2주 만에 보름 만에 8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와 SPC 스탬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들어봤는데요. 뭐 워낙 종목을 잘 잡으시니까 꼭 상한가에 또 상한가를 더하지 않더라도 상승률 충분히 챙겨가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붐 함께 하신다면요.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고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에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수익과 행복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뭐 위원님이 노래 부르신 거 보고 아주 정말 반응이 좋고 박수도 쳐주시고 대단하시다고 칭찬들이 자자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눈을 못 부탁드리겠고요. 마주치겠네요. 네. 이제 와서? 쑥스러워서 네.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네, 내일 해본 종목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수익과 상승 챙길 수 있게 기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해서 네. 제가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종목을 제가 차트 돌려보고 해가지고 네. 두 종목을 더 우리 3+2 오. 우리 편의점에서도 2+1 하면 왠지 사고 싶어요. 맞아요. 1+1이면은 내가 안 필요해도 그걸 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식도 사실은 내가 안 사고 싶었던 주식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갑자기 폭락해서 박앤 세일하면 사고 싶죠. 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사고 싶을 만한 5개의 종목,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잘 추려왔다. 네. 2021년도 마지막 내일의 붐, 우리 행복 콘서트, 무한행복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진행하는 내일의 붐인 만큼 네. 자, 오늘만큼은 칼을 갈고 종목을 또 준비해왔다라는 인트로를 좀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올해는 진짜 또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 칼을 간 종목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우리 유니트론텍이라는 친구인데요. 자, 일단 이 친구가 과거의 주가 9,000원에서 최근에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그리고 자 이렇게 일봉상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거래량이 자 줄어들었는데 이거 다시 키우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막대하게 지금 수반하면서 지금 직전의 고가 영역대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고가 라인들을 오늘 하루 만에 뚫어냈습니다. 네. 자, 그냥 뚫어낸 게 아니라 과거에 보지 못한 막대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오늘 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자, 마지막 거래일 이 종목이 우리 직전에 유니트론텍은 잊어버려라. 앞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식시장에 좀 천명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자, 유니트론텍이라는 이제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동방아그로라는 종목입니다. 동방아그로? 자, 네, 맞습니다. 자, 동방아그로가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1,400원까지 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터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고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 기간 조정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동안 오랫동안 정말 재미없이 자, 고가에 물려있는 사람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 한계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여기를 돌파 못해 이 종목은 너는 자 7,500원만 오면은 매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7,500원만 오면 계속 주가가 빠질 거니까 라는 것을 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습시켜놨던 자 장중 이 일봉상 고가 라인들 자 7,700, 7,800원 구간을 오늘 자 장중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장중에 뚫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자 플러스 18% 급등해서 지금 종가가 3% 마무리가 됐는데 자 나쁘게 보면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 차익 실현 진행한 게 아닌가요? 네. 라고 물음표가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자 이렇게 폭등한 고점에서 우리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차익 실현의 캔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바닥권에서 과거 자 9,000원짜리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1,400원짜리가 여기까지 폭락한 이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직전의 매물을 소화하는 자, 매집봉의 캔들로도 우리가 좀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자,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약 15% 무너졌다. 하지만 자, 어제 종가보다는 3%가 지금 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안 좋지만 어제보다는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동방아그로 종목 주요한 지지 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랑톡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 구간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하시면서 자, 분봉상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우리 이슈와 테마로 다시 한번 뜨거운 큰 그림에서의 대시세 만들어내는지를 내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니테크로 종목 보고하도록 할 텐데요. 유니테크로 네. 유니가 또 들어가네요. 네, 유니테크로 자 종목이 똑같나요? 자, 아니요,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과 유니테크로. 네, 유니테크로 종목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유니테크로 종목이 자, 지금 시가총액 2,100억 정도 되고요. 5% 올랐으니까 시총 2,2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16,000원까지 폭등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8,000원까지 거의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거면 자, 거의 지금 1+1 아닙니까? 과거에 16,000원에 우리가 한 주를 살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8,000원에 두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자, 우리가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 12월 달에는 50% 1+1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준 것이다. 근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시려고 해요. 뭔가 정상가가 오면은 네. 비싼 게 좋은 거다. 비싼 그런 느낌이 주식이 있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뭐 사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알뜰하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알뜰하게 주식을 저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전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박앤세일 할 때만 혹혹 네. 사놓고 이게 박앤세일 끝나면 천천히 팔면 되는. 네. 뭐 약간 맥주 한 캔 먹더라도 그 맥주를 1+1으로 사서 먹으면 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죠. 그렇기 현명한 때문에 소비자. 우리가 네. 현명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올라갈 때 정상가에서 비싸게 웃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주가 반토막 나서 1+1 행사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바닥에서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이 종목이 8,000원까지 바닥을 찍었습니다. 1+1 행사를 했어요. 근데 직전에 고가를 딱 뚫어내면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자, 이제는 박앤세일 곧 끝나가 마감 임박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한 해 증시 마감 임박 지금 거의 1시간, 2시간, 자, 한 1시간 남았습니다. 55분 네. 남았습니다. 근데 유니테크로도 그동안의 가격 조정, 그동안의 박앤세일, 기간 조정 다 끝나간다라고 이 마감 세일 박앤 세일이 끝나간다. 네, 원래 마감 마트에서도 임박. 네. 마감하기 전에는 좀 세일해서 살 수 팔잖아요. 있는 기회가 네. 얼마 남지 않았다. 큰 알겠습니다. 그림에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오늘 자 판단이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이제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TBC 그리고 3일 그리고 뭐 D땡땡 종목에 대해서 자 여태까지 좀 홍준표 관련주로서 시세를 50%, 28% 뭐 몇 퍼센트 이상의 시세를 계속해서 노려봤었는데 네. 사실 우리 경남스틸도 홍준표 관련주로 과거에 부각이 가고력 있습니다. 네. 주가 3,6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3배가 폭등했고요. 그 3배 폭등한 구간에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거는 2+1이라고 봐야 되네요. 2+1이죠. 자, 가격적으로 13,000원짜리가 4,000원 밑으로 빠졌다. 네. 지금 3,000원까지 빠졌으면은 1+3입니다. 과거에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자, 네. 이거 지금 13,000원, 12,700원짜리가 자, 고가 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70% 빠졌으면은 거의 이제 하나를 사면은 두 개를 더 준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사실래요? 여기서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 3개 사실래요?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3개 사는 게 가격으로 좋겠죠. 3개 사는 게 이득이죠. 자, 물론 돈이 많다면 내가 돈 벌기 싫다면 내가 내 돈 주고 비싸게 주식 사는데 그거 가지고 왜 뭐라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슬기롭게 우리가 소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주식수를 많이 주는 게 이득이죠. 똑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값이면 예쁜 옷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격언인데 주식도 똑같은 매수 금액으로 주식수를 3배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편의점에서의 제가 편의점에서 1+2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경남스틸이 1+2의 그런 매수 기회를 줬었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거래대금 없이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막대한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 지금 3자 구도 속에서 지금 홍준표 관련된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에 대선 끝나면 이제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일정들 활용해서 우리 정치 테마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경남스테의 오늘자 기준 연말에 강력한 매기가 오늘 좀 유입됐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3,000원까지 빠졌던 박앤세일을 마무리하고 지금 정상가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얼마까지 다시 정상가로 회귀할지 모르지만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오늘 좀 판단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종목은 네. 이제 토탈소프트입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로 해가지고 정말 막대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뭐 템버거, 햄버거 10개 먹냐? 아니면 뭐 주식 10배 올랐냐?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 2,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10배, 14배가 올라갔었던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주가가 28,000원에서 7,600원까지 자, 1 플러스 3,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이 오늘 터지면서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28,000원까지 올라간 과거력이 있고 이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12월 연말 끝났습니다. 내년에 뭐 대권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서 1월 달 한 번 더 마지막 피날레 슈팅 과정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의 마지막 종목 토탈소프트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칼을 갈았던 종목들 상한가를 몇 번이나 잡은 남자 민경철 위원님이 5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또 각오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내년에는 같아요. 상한가 100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의 각오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